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 접촉 감염 비율이 44%를 넘어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89만여 명이 대상인데 1회 접종의 특징입니다.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소득 국가에 화이자 백신 5억 회 분량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mRNA 백신인 큐어백 출시는 8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3단계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레스토랑과 카페, 헬스장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영국의 알파 변이보다 60%가량 전파력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11명 추가돼 누적 14만 6,30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9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11명이 확진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79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8명 추가돼 누적 154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39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3만 6,713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6만여 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979만 4,163명이 됐고 2차 접종은 누적 234만 9,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관련 전문가 그룹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미국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미국 측 인사 12명과 청와대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고위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자들은 백신 생산과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개발, 인력 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고 협의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얀센 백신의 접종이 오늘 오전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외교 국방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작됐습니다. 얀센 백신은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한 번만 맞으면 돼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희귀 혈전증 논란이 있어 국내 30살 미만 장병에게 쓰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얀센 백신을 접종받는 국방 외교 관련자 가운데 30살 이상 60살 미만 군인 가족과 군부대 출입자도 포함되며 이번에 얀센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대상자는 원래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접종 순서가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이 맞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이 부족해서 예약자 가운데 일부가 일정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률이 너무 높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의 12,800개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백신 물량은 예약 인원에 맞춰 주 단위로 의료기관에 배송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접종 마감을 앞두고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는 예약분보다 적게 백신이 배정됐습니다. 네, 조금 물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정확히 저희도 양이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뭐 더 공급된다는 말도 있긴 한데 아직 자세하게 공지된 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약간은 부족해요. 뉴스에 나온 그대로예요. 접종하다가 이제 만약에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보류하시고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진행이 되는 거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접종 예약자는 550만 명인데 확보한 백신 물량은 500만 명분이어서
현재 10% 정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 잔여용 주사기 사용으로 최대한 부족한 물량을 메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보건소 차원의 물량 재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쓰면 백신 한 병당 접종자를 10명에서 11명 또는 12명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등 현장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일부 예약자는 정해진 날짜에 백신을 맞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됐던 일이고요.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에는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오는 거고. 방역당국은 고령층에게 최대한 접종 기회를 주려다 보니 백신 예약률이 너무 높아져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가 생기면 다음 주 중에 개별 안내하고 신속히 접종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0대부터 50대 사이에서 자녀 백신을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0살 이상에게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하면서 젊은 층들의 백신 예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직장인 이호진 씨는 학수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녀 백신을 접종하려 직장 근처 병원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운 좋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번에 전화 예약을 해서 이제 맞게 됐고 다행히 이번에 맞을 수 있게 돼서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자녀 백신을 맞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자기는 순서가 밀려서 못하는 데다가 앞으로는 또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원마다 대기자는 넘쳐납니다. 이 병원에는 자녀 백신을 맞으려는 60살 미만 대기자가 160여 명인데요. 지금도 남은 백신을 맞으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SNS로 당일 예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백신 잔여분이 뜨면 순식간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약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고 가서 써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질병관리청은 9일까지였던 대기자 명단 방식을 1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13일부터는 60살 미만은 SNS로만 예약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 신청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SNS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 현재 병원에 등록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의 우선 대상자를 60살 이상으로 정한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도 60대 이상만 이제 우선 예약한다고 그래서 저희 50대는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언제 맞을지 아직 몰라가지고. 백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서둘러 접종받으려는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00만 명당 코로나19 주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1,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달 들어서도 12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6명, 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을 고려하면 20.9명이 감염됐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서울의 19.7명, 경기도 12.9명, 인천 5.7명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1차 유행 이후 최다 확산세를 보이는 대구 19.2명보다도 더 높은 편입니다. 지난 4월부터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고 이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제주도민 우선 백신 접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아직은 확진자 수용 능력이 있지만 증가할 경우에 의료기관 수용 능력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청정 제주도의 방역이 흔들리면 심신이 지친 국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 규모를 회복했고 휴가철을 맞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건의 물량은 집단 면역 수준이 가능한 도민 70%인 49만 명 분량입니다. 정부 백신 접종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G7 정상회의 뒤에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지만 비공식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 초청으로 호주와 남아공, 인도 정상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 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동안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잡히거나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소규모 회의장에 각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 성격상 비공식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후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내년이면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 15일부터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스페인 방문에서는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G20을 넘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대면 정상 외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6.6으로 5월 기준으로 지난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고통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젊은 층의 이른바 영끌, 비투가 몰아친 가상화폐 시장의 봄날이 가고 견디기 힘든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명의 계좌인 이른바 벌집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원화시장에 상장한 100여 개 코인 거의 대부분이 한 달 전보다 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퀀텀이 68%쯤 내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14개 코인이 무려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상장 코인 전체의 46%에 달하는 54개 코인의 가격이 한 달 사이 50%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한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던 비트코인과 도지코인도 한 달 전보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한 미국 등의 긴축 전환 움직임이 폭락을 더 부채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의 이른바 벌집 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 하나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벌집 계좌로 영업 중입니다.
오는 9월까지 실명 계좌 등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위장 계좌 등으로 편법을 동원 중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먹튀 등의 사기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철퇴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귀리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슈퍼푸드로 불리는데요. 특히 국산 품종의 귀리에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귀리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고 귀리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 제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물 가운데 유일하게 귀리에만 들어있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 농촌진흥청은 2019년 바로 이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국산 품종인 대양귀리에 많은데 다른 귀리보다 이 성분이 최고 17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6년까지 전혀 재배하지 않았던 대양귀리 재배 면적이 지난해 103헥타르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양뿐 아니라 다른 귀리 품종의 국내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귀리가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농가 소득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대양귀리는 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많은 영양 성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수익에서는 약 10에서 20% 정도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매에 효과 있는 성분 외에 귀리에 많이 든 성분은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등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두유와 차, 분말형 간편식 등 가공 제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귀리는 밥에 넣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제한적이어서 좋은 성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쉽고 간편하게 가공 제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귀리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2025년까지 국내 재배 면적을 3,000헥타르까지 늘리고 귀리를 바이오 산업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불길이 점차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10,000명대로 떨어졌으며 지난 8일에는 14,380명에 그쳤습니다. 겨울철 대확산이 절정으로 치닫던 올해 1월 하루 3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던 것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여러 연구소와 대학들이 내놓는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종합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하는 취업 전망에서도 향후 4주간 신규 감염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감소세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미국이 모두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90여 개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서는 순방 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에서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억 회분은 올해 안에,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90여 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이고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전 세계를 위한 백신 전략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하나가 있는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one and I'll be announcing it.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we'll be able to talk about additional step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o help donate more doses to po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앞서 미국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한국에 제공하는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포함해 2,500만 회분에 대한 공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백신 제공 계획을 추가한 것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여유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 대응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럽연합 EU와 미국이 현지 시간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EU 미국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의 생산품을 늘리고 불필요한 수출 제한도 푸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 미국 정상회의에 공동 문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하고 초안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미국이 앞서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의 의무적 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프랑스가 예전의 모습을 향해 성큼 다가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결 자유로워졌는데요. 현지 시간 수요일 9일부터 제3단계 봉쇄 완화를 시행한 데 따른 겁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 주방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쉴 새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8달 가까이 휴업 상태였던 이곳이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이 일제히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테이블당 6명까지만 앉을 수 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한 여성 손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Oh my gosh, it's like alive again. Basically, that's just that. Back to what we call normal. Although we see some abnormality still, but it's just so great. 파리 시내의 카페들도 실내 영업 재개 첫날부터 손님들로 들어찼습니다. It's really cool. We ha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back to normal life,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people in the streets, bars and restaurants open. It's really reviving. So yeah. 현지 시간 9일 제3단계 봉쇄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프랑스의 야간 통금 시작 시간은 오후 11시로 늦춰졌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도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7개월 만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녹색 분류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의 전파력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알파보다 전염성이 60% 높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감염병 학자인 닐 퍼거슨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현지 시간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자문하는 퍼거슨 교수는 알파 변이 대비 델타 변이의 전파력 측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며 60%가 최선의 추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 메신저 리보액산 기술 기반 코로나19 백신인 큐어백 백신 출시가 8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16개 주 보건장관 회의에서 큐어백 백신의 승인이 8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참가자들이 전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이 9일 전했습니다.
앞서 큐어백 백신은 6월 내 승인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1일 30, 40대 남성들의 광크를 불러왔던 얀센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에 성공하신 분들은 접종 날짜에 맞춰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당일에 아무런 통보 없이 접종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추후 가장 후순위로 분류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